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그는 물끄러미 카페 안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열린 채 놓여있는 목걸이 속 사진에는 5살 아이와 젊은 엄마가 방긋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훌쩍 자라 이제는 엄마보다 더 키가 커진 소년과 슬픈 세월의 무게를 버텨내느라 사진 속 모습보다 조금 지친 듯 보이는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카페 주인은 소년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소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엄마를 아는 손이 어색했지만 흐르는 눈물 사이로 이제야 찾았다는 안도감 가득한 표정이 보였다. 가부키는 평소답지 않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저간의 상황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다. 제가 목걸이를 열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한눈에 아줌마인지 알아봤거든요. 나한테 일찌감치 말했더라면 벌써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가부키는 하루라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제법 어른스럽게 말하고는 그와 함께 잠시 모자의 상봉을 조용히 지켜봤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결코 흐릿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눈과 머릿속에 새겨 넣기라도 하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부키는 전에 없이 진지했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그에게 붕어빵 2봉지만 달라고 했다. 그에게 붕어빵을 받아든 가부키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모자에게 붕어빵 1봉지를 내밀었다. 가부키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카페에서 나올 때 엄마는 아들에게 핫초코를 건네주고 있었다. 가부키는 그에게 아저씨 저 갈게요 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가부키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방 안으로 쏜살같이 사라질까봐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동안 재빨리 말을 걸려고 소파에서 후다닥 일어났다. 일단 방문이 닫히면 저녁 먹으라는 말을 할 수도 싫다 좋다 대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가부키가 머뭇머뭇 다가왔다. 의외의 상황에 엄마는 살짝 당황스럽기조차 했다. 엄마의 놀라는 표정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얼굴을 반쯤 돌리고 멋쩍은 듯 어정쩡하게 선 자세로 가부키가 손에 든 봉지를 슬그머니 내밀었다. 엄마, 이거 붕어빵. 그날 가부키는 엄마와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얼마만의 일인지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엄마가 숟가락 위에 생선을 한 조각 얹어주었다. 가부키는 입을 크게 벌려 생선 얹힌 밥숟갈을 단번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었다. 엄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가부키는 엄마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엄마는 늘 여기 있었는데 나는 갑자기 울컥했다. 엄마 미안. 눈물도 핑 돌았다.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밥그릇에 코를 박고 일부러 더 요란하게 쩝쩝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가부키는 마치 그간 늘 해온 일상인 듯 짐짓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같이 붕어빵 먹자. 핫초코도 타줘. 자연스러운 듯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자연스러워졌다. 핫초코 2잔이 얹힌 쟁반을 들고 다가오는 엄마의 얼굴에는 한여름 햇살 같은 미소가 가득했다. 이번에는 엄마의 그 미소를 똑바로 쳐다봤다.
응답이라도 하듯 엄마보다 더 밝은 미소를 방긋 지으면서 가부키는 잠시 고민했다. 엄마한테 남친 얘기를 해줄까 말까? 그의 주변에 온기가 돌다. 소녀는 매일 엄마를 찾아왔다. 덩달아서 가부키도 풀빵구리에 쥐 드나들듯 핫초코 카페와 붕어빵 판매대를 들락거렸다. 세세한 것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카페 주인이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된 아들과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다. 페이는 지나는 길에 그들을 발견하면 헤헤 웃으며 카페에 들어와서 다시 만난 모자의 다정한 모습, 소년과 가부키가 강아지들이 함께 뒹굴듯 귀엽게 어울리는 모습을 찍었다. 페인의 사진 찍는 솜씨는 점점 좋아졌다. 게다가 그 느릿느릿한 걸음걸이와는 달리 괜찮다 싶은 장면이 포착되면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서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마치 서부의 총잡이처럼 날렵했다. 오지랖은 혹시라도 카페 주인이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며 뭔가를 알아내려 애쓰는 눈치였지만 카페 주인은 다 지난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세한 얘기는 피했다. 그래도 여전히 오지랖은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한 듯 보였다. 고시원 청년은 전보다도 더 자주 카페에 들렀고 모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흐뭇해했다. 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든든한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그가 평소에 커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꽤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카페 주인이 그를 고용했다. 원두를 볶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 등을 가르쳤는데 그는 썩 잘했고 마침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의 시간을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다. 청년은 편의점 일보다 커피에 관련된 일에 훨씬 흥미가 많았고 카페 주인은 그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동안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 엄마와 헤어져서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소년의 표정에 아쉬움이 역력했지만 소년은 자신은 괜찮다는 듯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등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갔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리움과 고독을 홀로 견뎌낸 소년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귀부인 앞에 공손히 서 있던 선글라스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교문을 나서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빼먹지 말고 분 단위로 정리해서 보고해요. 알겠지? 특히 학원이나 분식집 같은 곳 말고 조금이라도 특이한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바짝 붙어서 정확하게 정보 입수하고. 선글라스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요즘 이 녀석이 영 수상하단 말이야. 어느 날부터인지 소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었고 학원 끝난 후에는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허락해 주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와 자습을 하고 오는 아이의 모습이 지나치게 활기찼다. 늘 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주말과 휴일이면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무렵에야 슬그머니 들어왔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귀부인은 미행을 붙여서라도 소년의 행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카페 주인의 그 쓸쓸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화사한 봄꽃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각자의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될 무렵 그녀가 그에게 함께 차 한잔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게를 연 후 처음이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니 그의 기분도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보기 좋군.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던 과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가 나던 그 순간까지의 일들을. 그녀의 얘기가 끝나자 이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이제껏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카페 안에 부드러운 온기가 가득 찼다.